안녕하세요. 지도조종자 필기과정 1강 항공안전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비행공역, 시스템 및 기체 운용, 드론 산업 및 기술 동향, 초경량 비행장치 인적 요인, 안전관리 및 사고 사례, 비행교수법 관련해서 총 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의만 들어서 이게 시험을 보셔도 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교육을 가셔가지고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약간 요약 정리를 할 때 한 번씩 이 강의를 곁들여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훈련 예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항공법으로 봤을 때 항공안전법은 여기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이 여기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제 시행령, 그리고 부령으로 갔을 때가 시행규칙,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항공법이 언제 그러면은 만들어지느냐, 이걸 좀 살펴보기 전에 이 항공 관련된 법을 가장 시작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파리 협약에서 1919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공규칙의 통일을 위해서 1919년 전쟁 승리국가 위주의 파리 협약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승전국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끝에 부분이 흐지부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44년에 시카고 조약을 통해서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을 바탕으로 아이카오라고 하는 기관이 설립이 되는데, 이 아이카오가 바로 국제민간항공기구입니다. 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힘이 어느 정도로 세냐면 준입법, 사법, 행정권한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유엔의 전문 기구예요. 그리고 이 협약 플러스 협약 부속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19가지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항공법을 만들 때 참고를 했던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 부속서에는 항공 종사자 면허, 규칙, 항공 국제공항 기상 업무, 항공도 측정 단위 항공기 운항, 국적 등록 기호, 감항성, 출입국 간소화, 항공통신, 항공교통 업무, 수색 및 구조, 항공기 사고 조사, 비행장, 항공정보 업무, 환경보호, 항공보안 위험물 수송, 그다음에 안전관리까지 해서 총 19가지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항공법을 적용받는 것은 바로 민간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을 전체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국가항공기관에서는 적용 특례를 받고요. 군용항공기, 이에는 이런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관 또는 경찰 업무는 이 법을 적용치 아니하나 단지 공중추돌이나 항공기 사고 예방만을 위한 사항만을 적용을 하겠다.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우리나라에 항공법이 최초로 제정이 됐었는데 이때에는 항공법이 하나로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이렇게 법이 3개로 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해 2017년에 같이 무인 비행 장치가 추가가 되는데 그때에 무인 비행 장치, 무인 동력 비행 장치, 무인 비행선 3개도 같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 비행장치, 그러니까 초경량 비행장치를 분류를 해보면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그리고 인력 활공기,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 무인 비행선, 낙하산류 이렇게 8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같은 한 테두리에 묶여서 1인승이고 자체 중량 115kg 이하인 경우에만 초경량 비행장치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착륙 장치가 없는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인승이나 무게 제한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인력 활공기랑 안에는 이제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가 있는데 여기는 1인승이고 자체 중량 70kg 이하이고요. 기구류는 무게 제한 인승 상관없고요. 낙하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인 비행 장치 안에 무인 비행기와 무인 회전익이 있는데 이 무인 회전익 안에 무인 헬리콥터와 무인 멀티콥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에
해당하는 무인 헬리콥터, 멀티콥터, 비행기가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인 비행선은 똑같이 무인 동력 비행장치지만 자체 중량 무인 비행장치지만 이제 자체 중량 180kg 이하, 길이가 20m 이하인 경우에만 초경량 비행장치에 적용이 된다. 이래서 이제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중량에는 배터리는 포함이고요. 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론 원스톱이라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좀 참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타면 조종형은 일반 항공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좌석이 한 개고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여야 된다. 이게 특징이고요. 체중 이동형은 행글라이더에다가 엔진을 부착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초경량 자이로 플레인인데 자이로 플레인이 아니라 초경량이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 초경량 자이로 플레인의 특징은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고 한 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인데 마찬가지로 좌석이 한 개여야 되고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여야 합니다. 초경량 헬리콥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착륙 장치가 없는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제한이 없지만 착륙 장치가 있는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무게와 탑승 인원에 제한을 받는다. 이것이 특징이고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좌석 한 개, 자체 중량 70kg 이하 보셔야 되고요. 자유기구하고 계류식 기구는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무인 비행장치에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까지는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 무인 비행선은 180kg 이하 플러스 길이가 20m 이하여야 된다. 이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치 신고를 이제 관련해서 시작을 할 건데요. 보시면은 장치 신고는 총 4종류입니다. 구매 신고, 이전 변경 신고, 말소 신고. 근데 저는 이전과 변경 신고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매 신고는 최대 이륙 중량 2kg가 초과하는 기체들은 다 장치 신고 의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 신고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제출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고를 만약에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전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주지 않으시면은 여거와 같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제출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말소 신고는 15일 이내예요. 그래서 기간이 다르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 과태료는 30만 원이다. 그리고 제출하는 신고기간과 제출기간은 동일하다.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치 신고를 하되 장치 신고에 예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 연구기관이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해서 제작한 초경량 비행장치, 제작자가 판매가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판매되지 아니한 것들, 그리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들, 이런 기체들은 2kg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장치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대여업이나 사용사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설사 2kg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치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장치 신고를 할 때에는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원 및 성능표, 사진을 필요로 하는데 측면 사진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소유 확인서는 이렇게 생겼고 재원 및 성능표에 보면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체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에다가 배터리를 장착한 무게가 이제 자체 중량이고요. 이 최대 이륙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중량에다가 적재물, 즉 페이로드를 실어서 이륙할 수 있는 최대 무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신고 번호를 부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신고 번호는 기체의 몸체에다 붙이거나 이렇게 기체의 암 쪽에다가 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신고 번호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C3 따로, C 따로, M 따로 이렇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적용을 해보면 C3라는 말은 7kg 초과 25kg 이하, 즉 2종 기체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4는 1종 기체, C2는 3종 기체, C1은 4종 기체, C0는 5종이라는 말은 없죠.
그 자격증이 없는 기체인데 왜 그러면은 자격증이 필요로 없는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격 번호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사업용으로 사용이 되면 사업용은 무게 상관없이 장치 신고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위한 그 경우를 위한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N과 C가 있는데 이 N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때, C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때 이 번호를 부여해 주고요. M은 멀티콥터일 때, H를 쓰면 헬리콥터, P를 쓰면 비행기, S를 쓰면 비행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경신고에서는 중요한 게 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출은 교통안전부는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게 특징이고요. 말소 신고는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야 되는데 제출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안전성 인증 검사인데요.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기,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중량이 아니라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들에 한해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성 인증 검사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 검사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초도 검사는 처음에 받는 거, 정기 인증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는 거, 수시 검사는 이제 비행 성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리 또는 개조를 후에 받는 검사고요. 재인증 검사는 앞에 있는 3가지의 검사 중에 떨어졌을 경우에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기 인증 검사는 2년에 한 번 맞는다. 이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종자 증명. 과연 우리가 드론을 조종을 할 때 자격증을 이제 따려고 하면 몇 그램, 무게가 얼마가 됐을 때부터 자격증이 필요로 하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250g 초과하는 기체, 최대 이륙 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기체부터 자격증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250g 이하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를 표로 정리해 보면 1종은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 2종은 최대 이륙 중량 7kg 초과,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3종은 최대 이륙 중량 2kg 초과, 최대 이륙 중량 7kg 이하. 최대 이륙 중량 250kg 초과,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자격증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심히 이제 취득하셨지만 조종자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1호, 제3호의 2, 제3호의 3, 7호 또는 8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된다. 이거는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의 그 경우의 수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소냐, 정지냐 해놓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경우 또는 다음 중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취소 사유만 좀 언급을 드린다면 자,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취득한 경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조종 수행을 하게 하거나 빌려준 경우, 그 다음에 행위를 알선한 경우, 그리고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지금 효력 정지 기간 동안에 다시 초경량 비행 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교육기관 지정에서는 인력사항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인력사항으로 보면은 지도조종자 1명인데 몇 시간이냐면 100시간 이상의 지도조종자 1명 그리고 150시간 이상의 실기평가 조종자 1명이 필요로 한다.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어느 때냐? 150m 이상 비행하실 때 또는 관제, 통제, 주의 공역에서 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비행 승인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한번 법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불법인데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비행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간 비행, 비가시권 비행, 마지막으로 150m 이상 비행하는 거. 이 3가지는
이제 원래는 조종자 준수사항에 위배가 되지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허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종자 준수사항은 자주 다루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주세요. 낙하물 투하 금지, 인구 밀집 지역 비행 금지, 관제 통제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신고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50m 미만에서 고도 이제 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과 5번은 무인 비행 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야간 비행 금지, 음주나 환각류 약물 비행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비가시권 비행 금지하고 모든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에 대해서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보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된다?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 이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개선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를 체크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를 제거해라. 그 다음에 제작자의 정비 절차대로 이행을 해라. 그 밖에 안전을 위해서 지방항공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선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음주를 했을 때 음주에 과연 알코올 농도를 몇 퍼센트로 계산을 하느냐. 자, 0.02%부터 0.06%까지는 60일. 효력 정지입니다. 0.06%부터 0.09%까지는 효력 정지 120일. 근데 0.09%를 넘어가게 되면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어느덧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과태료와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과태료하고 벌금 부분을 좀 체크만 해드린다면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기체들은 사업과 비사업으로 나눴을 때 사업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고요. 장치 신고, 변경 신고 대상이죠. 왜냐면 사업용은 2kg을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업자 라인을 보면은 말소 신고, 보험 가입, 신고 번호 표시, 조종자 증명, 조종자 준수 사항. 이게 2kg 이하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다 모든 것에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부분인데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셨을 경우,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2kg이 초과하면은 장치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장치 신고, 변경 신고 해주셔야 되고 말소 신고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안 하셔도 되고, 자, 장치 신고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신고 번호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종자 증명과 조종자 준수 사항은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해주셔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2kg 이하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바로 장치 신고 대상이 아니죠. 장치 신고를 안 했으니까 말소 신고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신고번호 표시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사업자 신고해야 된 사업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장치 신고나 변경 신고, 이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징역 6개월, 500만 원. 말소 신고는 과태료로 30만 원. 보험 가입은 과태료 5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전성 인증 검사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건 같이 해드릴게요. 신고 번호를 미표시했을 때에도 과태료 100만 원. 자, 조종자 증명이 없이 비행을 했어요. 그럼 무면허죠. 무면허도 과태료 400만 원. 조종자 준수 사항은 3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과태료는 저희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1차는 50%, 2차는 75%, 3차는 100%가 이제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kg을 초과하는 기체와 초과하지 않는 기체에 대해서 보면 25kg을 초과하는 기체들은 모든 그 행위에서 약간 의무성이 있습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받아야 돼요. 음주 비행은 당연히 안 되고요. 비행 제한 공역 승인 받아야 되고요. 비행 금지 구역 승인 받아야 되고요. 관제권 승인 받아야 되고요. 일반 공역 승인 받아야 되고요. 고도 150m 이상 비행하실 때도 당연히 승인 받아야 됩니다. 다만 25km 이하인 경우에 이제 제외되는 사항이 바로 여기에요. 안전성 인증 검사. 25km 이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받으셔도 되고요. 일반 공역에서 굳이 비행 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안전성 인증 검사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음주 비행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비행 제한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벌금 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일반 공역 고도 150m를 이탈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이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해가지고 총 이제 1강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과태료나 벌금 기준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